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입니다. 오늘은 프랑스가 가장 사랑하는 왕 앙리 4세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선량왕 앙리라는 애칭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업적이 많은 왕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선량왕이라는 애칭 말고도 싱싱한 바람둥이라는 별칭도 있는 왕이지요. 오늘은 그의 선량왕으로서의 애칭에 맞는 그의 치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4세의 첫 번째 왕비였던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녀에 대한 영상도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앙리 4세의 이름은 앙리 드 나바르인데요. 1553년 프랑스 서남주 피레네 아틀란티크 지방의 포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앙투안 드 부르봉 공작이고 어머니는 나바라의 여왕 잔 달브레입니다. 앙리는 원래 둘째 아들이었는데 형이 일찍 죽는 바람에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봉 가문의 장자이며 이후 어머니로부터 나바르 왕국을 물려받은 왕이 되는 거죠. 아직은 프랑스의 국왕이 된 건 아니니까 앙리 드 나바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야 앙리 드 나바르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6세기 프랑스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출발한 종교개혁의 바람이 프랑스 남부로 확산돼서 기존 카톨릭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1세와 그의 아들 앙리 2세는 카톨릭을 숭배하고 있어서 신교도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탄압했었죠. 앙리 2세가 마상 창시합에서 입은 부상으로 몇 주 후 사망을 하고 국왕이 된 그의 아들 프랑스와 2세는 신교도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칙령 뒤에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기즈 가문의 영향도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프랑스와 2세가 사망을 하고 그의 동생 샤를 9세가 10살의 나이로 왕이 되자 앙리 2세의 왕비였던 카트린 드 메디치가 섭정을 하면서 종교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는 남편 앙리 2세의 사랑도 못 받고 궁정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서러움의 세월을 보냈었죠. 프랑스와 2세의 아내이자 카트린의 며느리였던 메리 스튜어트는 시어머니 카트린을 장사꾼의 딸이라며 무시하는 말까지 했었어요. 메리는 이때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그런데 메리의 남편 프랑스와 2세가 일찍 사망하면서 샤를 9세가 즉위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메리 스튜어트는 프랑스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메리 스튜어트 궁금하시면 수다몽 영상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카트린 드 메디치 섭정 시기에도 역시 권력을 잡고 있던 기즈 가문은 이 신교도들을 뿌리 뽑기로 하고 신교도들을 습격하는데요. 예배 중이었던 신교도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바시의 학살을 하게 되고 결국 1562년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남부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던 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요. 종교를 넘어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카톨릭 세력들이 위그노를 기습 공격하게 되면서 8차에 걸친 위그노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신구교 이 양 진영 모두에게 많은 희생자를 냈고 당시 유럽의 이 악화된 경제 사정과 또 전염병, 국제적 갈등이 더해지면서 프랑스 국토는 심각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앙리 드 나바르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어머니 잔 달브레의 영향으로 개신교가 돼요. 10대의 나이에 이미 개신교 세력들을 집결해서 지도자격이 돼서 프랑스의 내전을 이끌었었죠. 3차 위그노 전쟁 이후 1570년 8월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신교도의 주요 인물인 드 콜로니 장군이 샤를 9세의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자, 이것은 카톨릭 교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신교도인들이 권력을 뺏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갖게 만든 사건이었죠.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인 1572년 8월 샤를 9세의 여동생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와 앙리 드 나바르의 결혼이 추진됩니다. 신교도를 대표하는 앙리 드 나바르와 카톨릭을 믿는 프랑스 공주 마르그리트를 결혼시켜서 종교적 갈등을 해소시키자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샤를 9세의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치가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 기즈 가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결혼이 추진되었던 거죠. 이 앙리 드 나바르의 어머니 잔 달브레가 이 결혼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파리를 방문했었는데요. 결혼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신교도니까 신교도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고 결혼 논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 달브레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이 결혼이 깨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결혼은 파기되지 않아서 두 사람의 결혼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인 만큼 두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리 만무하죠. 프랑스의 아름다운 공주 마르그리트 그리고 투박한 신교도인인 앙리 드 나바르는 전혀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과 연문을 뿌리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었죠. 당시 마르그리트는 프랑스의 실권자인 기즈공작 앙리와 연인관계였어요. 앙리 드 나바르와 다른 앙리죠. 기즈 가문의 앙리입니다. 자, 이 연애가 기즈 가문의 권력을 더 탄탄하게 해줄 것을 염려한 카트린이 앙리 드 나바르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앙리와 마르그리트의 결혼식은 행복한 결혼식으로 끝나지 못했고 피로 물드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1572년 8월 24일 성 바르텔레미의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 결혼을 계획하면서도 신교도들의 힘이 커질 것을 염려했던 카트린 드 메디치가 돌연 권력 다툼 중이던 기즈 가문과 손을 잡고 콜로니 장군을 암살하기로 한 겁니다. 이 콜로니 장군이 위그노 전쟁에서 신교도 그러니까 위그노 진영을 통솔했었고 평화조약이 성립된 후에는 내란을 막기 위해서는 스페인을 쳐야 된다며 이 샤를 9세에게 건의를 했었는데요. 자, 그의 힘이 커진다는 것은 카톨릭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카트린은 아들 샤를 9세와 가깝게 지내는 콜로니 장군을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자, 국왕을 아련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콜로니 장군은 팔에 총탄 2발을 맞습니다. 샤를 9세가 콜로니 장군의 병문안을 온 자리에서 이 위그노 귀족들은 격렬하게 항의를 하게 되는데요. 샤를 9세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암살 음모가 탄로날 것이 두려웠던 카트린 드 메디치는 결혼식을 보기 위해 파리에 모여있던 위그노 지도자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572년 8월 24일 새벽 4시 교회 종소리를 신호로 카톨릭 군대는 위그노들에 대한 무차별 대학살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25일 국왕 샤를 9세가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일주일이나 학살이 이어지면서 위그노 귀족과 그 가족 3,00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 학살은 지방으로까지 번져서 그해 10월까지 무려 7만여 명의 위그노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여자들이 강간을 당한 후 잔인하게 학살되었고 어린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학살이 있은 후 프랑스는 3차 위그노 전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프랑스는 8차례에 걸쳐서 36년 동안 종교 내전을 겪게 됩니다.
앙리 드 나바르는 이 학살이 있었던 당시 감금되다시피 했고 이후 카톨릭으로 개종하라는 종용을 받으며 3년 동안 감금됩니다. 그러는 사이 굉장히 유약한 성격이었던 샤를 9세는 이 충격과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학살이 있은 지 21개월 후인 1574년 24살 젊은 나이로 사망했고 그의 동생 앙리 3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앙리 3세는 어릴 때는 신동으로 불릴 만큼 똑똑한 아이였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미소년 무리인 민용이라는 총신들을 총애하면서 동성애적인 성향을 보이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던 거죠. 앙리 드 나바르는 카트린 드 메디치와 부인 마르그리트의 도움으로 궁정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카트린은 왕실보다 더 큰 권력을 차지하게 된 기즈 가문을 누리기 위해서 또 종교적 대립을 일으켜줄 인물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앙리 드 나바르가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앙리 드 나바르는 탈출을 한 후에 위그노 교도들에게 돌아가서 이 신교도들의 수장이 되어 카톨릭 세력과 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앙리 3세가 왕이 된 후에도 이 종교전쟁은 계속되었던 거죠. 어떻게든 종교를 종식시키고 싶었던 앙리 3세에는 1576년 위그노들이 프랑스 전국 어디에서나 예배를 볼 수 있는 전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평화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전쟁에 막을 내리고자 했는데요. 카톨릭 교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기즈 가문의 앙리 공작은 반대 정부, 그러니까 카톨릭 신성 동맹을 결성해서 위그노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앙리 공작을 비롯한 신성 동맹 세력들은 앙리 3세가 카톨릭 신앙을 제대로 수호할 수 없는 왕이라면서 그를 몰아내려고 했고 시민 봉기까지 일어나자 앙리 3세는 파리를 탈출해서 샤르트르로 피신까지 가야만 했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앙리 3세는 결국 앙리 드 나바르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기즈 가문의 앙리 공작이 파리를 점령하면서 앙리 3세에게 카톨릭 신성 동맹에게만 유리한 조약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는데요. 앙리 3세는 이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서명을 위해서 만난 앙리 공작과 그의 동생 루이드 기즈를 암살해버리고 기즈공 측근들을 체포해버린 거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카트린의 병세는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1589년 1월 3일 카트린은 오랜 친구 부르봉 추기경을 방문해서 가련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폐허로 만들고 있어요. 라며 탄식하듯이 말을 했고 이틀 후인 1월 5일 쓸쓸하게 부르아 성에서 사망합니다. 카트린이 사망하고 8개월이 지난 후 앙리 3세 역시 열렬한 카톨릭 수도사의 칼에 찔려 암살당하게 돼요. 숨을 거두기 전 앙리 3세는 앙리 드 나바르를 자신의 상속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후계자 없이 사망을 한 거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공주 마르그리트와 결혼을 한 앙리 드 나바르가 앙리 4세로 이 프랑스의 국왕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거죠. 앙리 4세가 프랑스의 왕이 되긴 했는데 신교도 왕을 인정할 수 없었던 카톨릭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었겠죠. 카톨릭 신성동맹은 전국에 무장 반대 세력을 조직하고요. 또 파리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게 됩니다. 앙리 4세가 위그노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향했지만 이 카톨릭이 득세하고 있었던 파리에서는 식량이 떨어져서 3만 명이 굶어 죽는 가운데서도 성문을 열지 않고 저항하게 돼요. 이 와중에 앙리 4세는 몇몇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고 강제로 파리의 성문을 열 수도 있었지만 스페인 군대가 카톨릭을 지원하면서 곧 프랑스에 도착을 하게
되자, 자,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다. 나를 바꿔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리는 종교를 바꿔서라도 가질 가치가 있다라는 말과 함께 종교를 버리기로 합니다. 앙리는 1593년 7월 25일 개신교 신앙을 버리고 카톨릭으로 개종한다는 선언을 합니다. 34년간의 위근호 전쟁이 누구의 승리랄 것도 없이 지지부진 마무리되어 가고 있던 그 무렵 앙리 드 나바르는 1594년 2월 27일 대관식을 올리고 파리에 입성해 비로소 앙리 4세가 된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종교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는 앙리 4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앙리 4세를 시작으로 프랑스는 부르봉 왕조가 열리게 된 것인데요. 자, 이제 앙리 4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개종을 한 앙리 4세는 신교도나 카톨릭 모두에게 달갑지 않은 왕이 되었어요. 신교도를 버린 것이니까 신교도 입장에서는 배신자, 카톨릭 쪽에서는 개종을 했다 한들 믿을 수 없어 라는 상황이었던 거죠. 앙리 4세는 1598년 프랑스 남서부 낭트에서 종교적 자유를 공식화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낭트 칙령. 신교도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써 이 종교의 갈등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에게, 그러니까 신교도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용해서 카톨릭 교회의 원한을 사게 된 앙리 4세 이후 그는 무려 17차례나 암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앙리 4세는 이 지루한 종교 전쟁을 종식시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기에 오늘날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파리는 종교를 바꾸어서라도 가질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말을 한 이 앙리 4세의 지도자는 종교보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 모범적 사례를 보여서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한편 앙리 4세는 끈질긴 소송 끝에 마리그리트 왕비의 지위를 유지해준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합니다. 아, 정말 마리그리트에게는 애정이 1도 없었던 것이죠. 마리그리트와 이혼한 후에 카트린의 조카뻘인 마리 메디치와 재혼을 하는데요. 앙리 4세와는 22살 차이가 났었대요. 자, 그리고 신이 나에게 왕권을 내려주었을 때 프랑스는 이미 황폐해져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오랜 전쟁으로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프랑스를 재건해야 하는 것이 앙리 4세의 커다란 숙제였던 거죠. 앙리 4세는 모든 백성이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속이 당장에 지켜지진 않았지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수탉은 앙리 4세의 말에서 비롯해서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고요. 프랑스는 정말 일요일마다 닭을 즐겨 먹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 사진 속의 요리가 닭고기와 야채에 포도주를 넣어 조린 음식인 코코뱅이라는 음식인데, 프랑스 국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래요. 이 닭들 입장에서는 앙리 4세가 무척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앙리 4세는 명재상으로 불리는 슐리를 재무장관으로 등용해서 경제 부흥 정책을 펴서 프랑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요. 농민들 세금 줄여주고 귀족들의 세금을 늘려서 국가 재정을 천천히 정상화시켜 나갑니다. 또 상공업을 발달시켜서 사회 경제적 개혁을 함으로써 프랑스 사회를 안정시켜 나가는데요. 위그노, 그러니까 신교도들이 대부분이었던 프랑스의 상공업이 다시 생활터전으로 돌아가면서 직물산업, 유리공업 등이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무, 농업, 토지 관리에 있어서는 이 실리 공작의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고요. 도로막 만들고 산림 조성하고 운하 건설을 하고, 그리고 현재 그 캐나다 케벡에 식민지를 건설한 것도
바로 이 실리 공작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네요. 또 파리의 상징 중 하나인 이 퐁네프 다리 역시 이때 건설된 것인데요. 퐁네프는 시원하게 양쪽으로 트인 현대식 구조로 만들어져서 이 퐁네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퐁네프가 신식다리라는 뜻이랍니다. 자, 이 다리를 건너면 이 위험 있는 얼굴에 앙리 4세의 기마상을 볼 수가 있죠. 자, 메간매직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관직을 돈을 받고 사고 파는 일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관리들의 부정부패 목록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앙리 4세는 이 메간매직을 거의 합법화해서 세금을 늘려요. 물론 이 정책이 완전히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에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이 당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돈을 벌게 된 이 부르주아 계층이 생긴 것인데, 몰락한 귀족들의 토지를 싸게 사서 귀족이 되고 지방 관직을 맡는 것인데요. 일종의 명예직으로 이 귀족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중세 말 봉건 귀족의 몰락에서 시작된 건데,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했던 앙리 4세는 관직 가격의 60분의 1을 세금으로 징세하는 폴레트라는 관직세를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고가 워낙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국고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건데, 관직을 산 사람이 해마다 세금을 바치면 이 관직은 상속하거나 대팔 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폴레트세를 내기만 하면 귀족이 되는 거니까 신흥 귀족들이 생겨나고 정통 귀족 사회는 이제 흔들리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원래 귀족이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앙리 4세에게 불만을 많이 품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니까요. 1610년 5월 14일 앙리는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이 실리 공작이 병이 들어 있어서 병문안을 가는 행차를 가게 되는데요. 이때 앙리 4세의 마차로 자객이 달려들어서 앙리 4세의 가슴에 2번이나 칼로 찌릅니다. 앙리 4세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객은 광적인 카톨릭 교도로 종교적인 불만을 가지고 앙리 4세를 암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카톨릭으로 대변되는 이 귀족들의 불만이 합쳐져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앙리 4세가 사망을 하면서 그의 간용 정책은 이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인 마리드 메디치가 당시 9살인 루이 13세 대신 섭정을 하게 되는데, 남편과는 달리 카톨릭 신자였던 마리는 친카톨릭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 루이 13세를 이어서 즉위한 루이 14세는 1685년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위그노 신앙을 금지하는 퐁템플로 칙령을 내려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로 회귀하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불안을 느꼈던 30만의 신교도인들은 고향을 등지고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신교도 국가로 망명을 해야만 했어요. 부르주아와 이 상공업 기술자,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신교도인들이 프랑스를 빠져나가면서 이 프랑스의 상공업은 거의 마비가 되고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루이 14세 이야기에서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프랑스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왕 앙리 4세가 프랑스의 국왕이 되기까지 힘겨운 과정과 그의 치세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